검찰 포커스 헤드라인입니다. 군산지청 형사일부 김영주 검사의 유치장 감찰 활동에 SPBS 카메라가 동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45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이른바 유흥강 일당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검찰 내비게이션. 이번 시간에는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부터 달라진 양벌 규정에 따라 새로운 방침을 정해 전국 청에 시달했습니다. 기획 시리즈 영상 녹화 조사의 모든 것. 두 번째 시간으로 서울 남부지검 홍종희 검사를 만나 영상 녹화 조사의 장단점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 이수영입니다. 유치장 감찰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를 구속하는 만큼 불편, 부당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유치장 감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SPBS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지청장실로 들어서는 한 젊은 검사. 어디 가고 준비한 아이템 뭐지? 지청장에게 오늘 있을 유치장 감찰을 보고하는 검사. 바로 군산지청 형사 1부 김영주 검사입니다. 오늘은 군산경찰서와 해양경찰서, 교도소까지 돌아봐야 하는 숨가쁜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검사와 동행하는 이는 이용진 수사관. 과거에 어떤 체포 구속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던 그런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치인들의 인권 보호. 감찰팀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군산경찰서. 입감! 유치장 감찰은 매월 1회 이상 수사관서의 체포, 불법 구속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김일수 씨? 특별히 부당한 일을 당하신 거나 이런 거 없으시죠? 여기는 소년범이나 네. 별도로 분리수용입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어제? 변호인 선임권이나 거부권 다 들었지? 사전에 피감찰기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함은 물론 구금된 이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억울한 인신구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장 감찰을 마치고 서류 검토를 위해 김 검사는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검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수사관도 진지하긴 마찬가지. 경찰서에서 주는 서류를 챙기거나 검사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서류를 보는 일을 합니다. 곧이어 수사과장실에서 벌어진 진풍경. 마치 선생님에게 숙제검사를 맡는 학생들처럼 준비된 서류를 놓고 경찰관들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기합받는 기분입니다. 옛날에 벌써 많이 부드러워지고 지도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옛날에 갔던 부담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군산해양경찰서. 오늘 지금 유치인이 한 명?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좋은 일이네요. 그만큼 구금자가 없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허탈한 표정이 가득한 김 검사. 덕분에 관계자들의 얘기를 차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찰팀이 찾아간 곳은 군산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성검사는 물론 부당한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찰 제도가 있음으로써 그런 기관들이 더욱더 인권보호에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존치의 필요성도 있거니와 저희도 더 충실히 이런 일을 해야죠. 검사의 형식적인 업무로만 여겨질 수 있는 유치장 감찰.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무엇보다 성실히 임해야만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SPBS 조영지입니다. 납세 의무를 저버린 경제사범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지역 유흥업소를 상대로 속칭 유흥깡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일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액만도 4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송기현 기자입니다. 유흥주점이 밀집한 광주광역시의 한 유흥가입니다. 최근 이 일대 유명 유흥업소들이 거액의 세금 포탈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세금 포탈은 45살 조 모 씨 등이 속칭 유흥깡 업소를 만들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 사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등록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이를 유흥업소 36곳에 빌려줘 술값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결제 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뗀 뒤 나머지 금액을 해당 업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카드 수수료 4.5%를 뺀 차익을 챙겼습니다. 매일 유흥깡 했던 내역을 각 업소별로 정리해 놓은 내역인데요. 그 오른쪽에 가로로 기재된 부분은 수수료 명목으로 13%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결제된 금액만도 240억 원. 이들은 유흥깡을 통해 무려 45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이는 실제 업주 대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대부분 결손 처리되는 점을 노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조 씨 등은 6개월마다 바지 사장을 바꿔가며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번 검찰에 적발된 업주들 또한 조 씨의 행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유흥깡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제하고 바로 돈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주니까 저희들이 가격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좋은 매력은 없죠. 항상 봉사료나 이런 아가씨 티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급할 때 굉장히 현금이 딸리기 때문에. 검찰은 조 씨 등 업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윤모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업주와 바지 사장 등 4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이제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뿐만 아니라 세금 포탈 부분까지 이제 처벌함으로써 포탈된 세액에 관해서 이제 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이제 만들어줬다고 이제 적평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광주 지역 폭력 조직원인 점으로 미뤄 세금 포탈액과 수수료 등이 폭력 조직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PBS 송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 조영지입니다.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진 건 그만큼 경기 불황이 심각하다는 얘긴데요. 힘든 상황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남인원 씨의 사례를 통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남인원 씨의 아내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바로 나 씨 앞으로 온 벌금 납부 고지서 때문인데요. 술에 취해 가게 간판을 부순 죄로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만 하는 나 씨. 하지만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한 딸아이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 당장 벌금을 낼 형편이 아닙니다. 수사관님,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네, 남인원 씨는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나 씨의 경우와 같이 동거 가족인 딸아이의 질병으로 한 달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벌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요건들을 기억한다면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일을 연기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검찰 내비게이션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양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부터 소환을 조사하던 관행을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방침은 불필요한 과잉 수사 논란의 발생을 방지하고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기업활동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사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의 대표이사를 무조건 조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 업무별 책임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소환 조사 대신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우편 진술서와 같은 간소한 조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 포커스에서는 3회에 걸쳐 영상 녹화 조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수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우수해 검찰총장의 격려를 받은 서울남부지검 홍종희 검사를 만나봤습니다. 21세기 검찰청 시범청으로 선정돼 검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이곳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만 3,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영상 녹화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범 과제들을 운영을 해왔는데 21세기형 검찰청으로 시범 지정이 되면서 12개의 21세기형 검사실을 정설을 하면서 영상 녹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홍종희 검사.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360여 건의 영상 녹화를 실시하는 등 우수한 활용 실적을 보여 지난 6월 검찰총장 격려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아동 성폭력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영상 녹화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후 영상 녹화의 장점을 발견해가며 점차 그 사용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다른 공범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그냥 엉뚱하게 받았다라고 진술을 해버리면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백을 한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그래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를 했고 자백이 유지가 된다면 그 사건은 그러니까 공소유지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녹화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말을 바꿨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법정에서 말을 바꿨을 때 우리가 들이밀 어떤 본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홍 검사도 처음부터 영상 녹화 조사가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말투 이런 것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조사한 그 내용을 나중에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어떤 것을 잘못했구나라는 자기 학습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고. 홍 검사는 조사 과정이 생생히 담기는 영상 녹화 조사의 특성상 사전 조사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별다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아직도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영상 녹화에 소극적인 검찰 동료들에겐 다음과 같은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꼭 조서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이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영상 녹화물을 꼭 증거로 내야 된다. 그 조서와 함께 증거로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검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영상 조사를 하고 이거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로 검증 신청을 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는 거고 영상을 찍으면서도 꼭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 등의 좀 간편한 방법으로 업무 부담을 좀 경감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검찰의 정보화, 과학화를 이끌 첫 번째 주자인 영상 녹화 조사 제도. 홍종희 검사가 전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영상 녹화의 진정한 활용 가치를 찾지 못한 일선 담당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SPBS 김경리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일 태국 국회의원 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태국 하원 법률사법 인권위원장 등 19명이 참석해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5명과의 면담과 검찰 자료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3일 상주지청에서 한마음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범방 상주지역협의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마음 장학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학생 70명에게 3,5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 및 전입, 신임검사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는 법무부 대검에서 일선청으로 전출하는 검사 등 전출 총 18명, 전입 신임검사 신고 총 43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